제3지대가 빅텐트로 가기 전 이른바 중텐트까지 왔습니다. 하지만 진영을 넘어야 하는 앞으로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서정표 국회반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동안의 당 이름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만들어진 당 이름은 개혁미래당이에요.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. 네,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상당히 비슷하죠. 이준석 대표는 당명이 공개되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요.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이 성공을 하자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. 예, 지금 여권에서 하나, 야권에서 하나 이걸 이제 중텐트 2개가 쳐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텐트를 헐고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떻습니까? 네, 이 중텐트 2개가 쳐지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. 예.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이제 빅텐트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예. 가장 어려운 이유로 여야 안팎에서는 이 명분과 실익 그리고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오늘 미래대연합도 앞으로의 숙제는 가치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된 사항인 것 같아요. 그 위에서 지금 이른바 빅텐트. 그런데 제3지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당에 남기로 했어요. 이것이 일단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합리적인 보수로 이 중도층에 상당한 소구력을 가진 인물로 뽑혔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을 띄우려고 했던 제3지대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카드였는데요. 중도개혁을 아우를 수 있는 유 전 의원 없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가 쉽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. 과거 DJP-연합을 지켜봤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늘 MBN과의 통화에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. 예. 이준석 대표의 홈베이스는 영남이고 보수이고 이낙연 홈베이스는 호남이고 진보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 문제로 함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.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로서 취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긴 했어요. 윤 대통령과의 갈등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시간을 지난 21년 12월 3일로 돌려볼까요? 예. 지난 대선 당시 울산 만찬회동 기억하실 겁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당무를 중단하고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돌 때였는데요.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울산 울주까지 내려가 극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. 예. 잘 풀었어요? 잘 튀기는지 못하겠지. 당시에 저 장면이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정치권에서 평가됐던 장면이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난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윤한 회동이 지난 21년 윤희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. 이런 말도 많았는데요. 문제는 1차 갈등의 원인이 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마포울 사천 논란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. 더 심각한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 가운데서도 검사 출신 용액관들의 공천 문제가 향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실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공천으로 향후에 이 2~3차례 더 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서정표 기자였습니다.